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8년째이고 아이는 6살짜리 한 명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하면서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남편의 예민한 성격과 뭐 하나 꽂히면 사람이 미쳐서 닥달하는 스타일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때는 용어가 없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다 가스라이팅이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연애할 때는 제가 운동을 다녔는데 헬스장에 다니는 걸로 너 남자 있는 거 아니냐고 운동을 왜 다니는데 이런 거랑 카페에 혼자 가서 뭐 정리하고 앉아서 쉬는 게 있다면 카페를 왜 혼자 가냐 혼자가 맞는지 사진 찍어 보내라 등등 그때 그만뒀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의미겠냐마는 예민한 사람일수록 과대망상 그리고 가스라이팅이 크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랑 남편 모두 연봉은 비슷하고 크게 둘 중에서 누가 기울거나 하진 않아요. 저는 애를 낳고 봐줄 사람이 없어 2016년경에 1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사실 휴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친정부모님, 시부모님 모두 지방에 계셨거든요. 서울에 있다가 경기도에 집을 이사가서 그 근처에 막 집이 지어지고 하는 신도시 쪽이라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육아를 하게 됐어요. 남편은 그때 아침 6시 10분에 출근해서 회식도 잦아서 집에 오면 항상 9시 40분 이랬고 집 청소, 아이 돌보기, 밥하고 반찬하고 혼자서 했고 돈 관리는 신혼 2년간은 제가 하고 이후에 돈 관리를 하고 싶어 해서 남편에게 넘겨준 상태였고 지금까지 남편이 합니다. 그 당시에 남편은 육아휴직을 하면 너는 집에서 노니까 당연히 살림과 아이 보는 것은 네가 하는 일이다 라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휴직하고 육아휴직 수당이 75만 원이 나왔는데 그게 왜 네 돈이냐고 당장 내놓으라고. 그걸로도 한 2주 싸우고 나중에는 75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매달 주고 저는 카드를 받아서 장 보거나 할 때 사용했어요. 그때도 갑자기 저를 불러다가 이거 5만 원 쓴 거 뭐냐? 예를 들어 8월 3일 날 5만 원 어디다 쓴 건지 지금 당장 말해라. 이런 식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카드 명의가 남편이었고 내역은 남편 명의의 카드사로 조회를 해야 해서 제가 볼 수는 없었는데 내역을 보여달라 해서 기억을 다는 못한다고 하면 네가 막 쓰니까 이런 걸 기억을 못하는 거다. 너는 늘 그런 식이다. 그걸 왜 기억 못하냐. 이런 식으로 저를 추궁했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보면 마트에서 아이 용품 저녁 창거리를 산 것이고 저를 위해 산 것은 없었어요. 그걸 알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 번이 없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남편의 이상행동도 있었고 그걸로 부부 상담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위에 카드 내역 추궁 등의 행동은 제가 복직을 하면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시작됩니다. 2020년 남편은 육아휴직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애가 당시 5살이었는데 강박증적인 행동을 한다면서요. 맞벌이다 보니 방과 후 돌보미 선생님에게 맡기고 바뀌기도 한 5, 6번 있었고 어려서 많이 아팠었던 터라 불안증 같은 것이 좀 있어요. 남편 말은 아이를 위해서라지만 사실 내막은 그게 아니었어요. 당시 남편이 팀장과 사이가 많이 안 좋아서 직장 갑질이라며 119에 신고하고 또 보직 변경 신청을 했는데 바로 변경이 안 되거나 원하는 부서로의 배치가 안 되니까 결국 카드로 육아휴직을 꺼낸 거란 걸 알았습니다. 저도 유사한 회사에 다니는지라 업무 강도, 회사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근데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가장 크게 우려한 것은 돈돈거리는 저 스타일에 또 옛날 저 육아휴직 때의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 컸습니다. 그리고 21년 5월에 육아휴직을 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2차 시험 준비를 하고 애도 돌보겠다고 하고 2주간은 좀 저녁도 차리고 빨래도 돌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예상했다시피 서서히 집안일은 또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코 성형을 알아보고 비준 경망곡증, 자기는 그게 있다면서 보험료 지급이 되니 뭐 하겠다면서 연예인 사진 중에 괜찮은 거 골라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오케이 했습니다. 결국 수술도 6월 말인가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쌍꺼풀, 콧불 축소, 눈썹 문신도 신혼 때 이미 다 했어요. 저도 동의한 거라 별말 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 몇 주간 저 돈돈거리는 버릇이 또 도졌더라고요. 갑자기 통신비 변경이 왜 안 되었냐고 카톡이 오더라고요. 한 3달 전에 통신비 변경을 하고 앱으로 해서 남편 스타일을 알기에 변경 신청 화면을 다 캡처해서 당시에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 누락이 있었던 것인지 이후에 돈이 정상 요금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의는 이번 주말에 남겨놨고 내가 그때 신청한 화면 내역을 보여주고 해서 알지 않냐. 그 앱으로 들어가 보니 나 같은 사람들이 좀 있더라. 내가 클레임 제기를 해놨다 라고 해도 그때부터 며칠 동안 돈 빨리 입금시켜라, 네 잘못이다. 네가 확인 안 한 잘못이고 너는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냐 이러고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더 미칠 것 같은 건 얘기를 하려고 들어가면 말을 안 하고 나가라고 방문을 닫고 전화를 하면 안 받고 카톡만 아침부터 밤까지 수백 개를 보냅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요. 늘 겪어왔기에 본인이 다른 뭔가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싶어서 말을 일부러 화가 나게 하고 그런다는 걸요. 위의 내용 중에 부부 상담 받으면서 위의 사례 유사한 것이 있었고 그때 그 상담사와 제가 있는 자리에서 실제로 저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는 통신비로 시작해서 유치원 학자금에 20만 원이 나오는데 갑자기 당장 50만 원이라고 내놔라 그러면서 또 수십 개의 카톡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화가 나고 가스라이팅 당한 기분입니다. 그런데 네가 맨날 소리를 높이니 애가 분리불안이 온다. 네 탓이다. 이럽니다. 아이가 지금 상담 치료도 받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다 자기가 노력한 거고 너는 뭘 했냐 이런 식이거든요. 원래 제가 직장 다니면서도 등원, 하원 혼자 5살 때까지 하고 목욕은 아이 50일 때까지만 같이 하고 5살 겨울 전까지 혼자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5살 겨울부터 도와달라고 하도 싸우고 해서 목욕은 좀 그때부터 본인이 해주긴 했어요. 근데 지금도 육아휴직 중이면서도 아침 준비는 제가 일어나서 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가방 싸고 머리까지 다 세팅해두면 일어나서 자기 몸만 씻고 자기 공부하는 가방 들고 애 유치원 차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하원은 6시 40분, 50분경에 셔틀이 오는데 제가 집에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7시 반에서 8시경에 오는데 그거 늦게 온다고 일찍 와서 애 안 봐도 되니까 옆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네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유치원 선생님, 상담 선생님은 엄청 자상한 아빠로 알아요. 그리고 일부는 제가 복에 겹다고 하죠. 저 연극적인 성향을 모르고서 그러겠죠. 저것만 딱 하고, 즉 등원만 하고 하원만 하고 바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일만 하고 애가 불러도 안 나오는 사람인데 외부에서는 엄청 아이에게 관심 많은 아빠인 것으로 다들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건 정말 경악스러워요.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둘이 버는 게 작지는 않습니다. 제가 남편과 연봉 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기나 하면 얼마나 나를 괴롭힐지 너무나 잘 알기에 저는 두렵더라고요.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혼도 생각했었죠.
근데 아이가 커가니 그리고 집을 사게 되면서 제 명의로 받은 대출이 어마어마하고 돈 관리는 다 남편이 하는데 절대로 계좌 잔고 내역 공유를 안 합니다. 싸워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막말로 내가 이혼하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분할도 안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지쳐버린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처음에는 아기 받치다가 어느 순간 너무나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져요. 그냥 빨리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되고 이번 생이 끝이 났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제가 정신 차리게 한마디 해주셔도 좋아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3살 아들을 둔 30대 초반 워킹맘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이혼을 하신 분, 이혼 위기를 넘기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신랑하고는 위로 3살 차이 나는 연상인데 너무 자주 심하게 싸웁니다. 연애 때부터 자주 싸웠지만 서로가 너무 좋아서 극복했었고 결혼하면 덜 싸울 줄 알았습니다. 의견이 안 맞는 것은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랑은 욱하고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합니다. 항상 별것 아닌데 제 기준에는 신랑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별것 아니던 투닥거림이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욕설이 오가고 저는 이런 과정을 이제 어찌해야 하나. 아이가 아직 어린데 한부모 자녀로 키우려니 막막합니다. 신랑은 싸우기만 하면 그동안 쌓였던 것 포함해서 말도 안 되는 막말 잔치를 합니다. 저도 아기 갖기 전에는 다 받아치고 같이 욕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칩니다. 애 보기도 부끄럽고 그냥 저는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요. 제가 신랑에 대한 불만은 화를 못 참는 것,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막말, 예를 들어 처갓집엔 어쩌고 시가에 어찌하니 이런 막말과 아이가 있는데도 큰 소리 치고 욕설하는 것,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프리카 방송 보면서 안 나오고 들어가면 2~3시간 처박혀 있는 것, 툭하면 화장실 가는 것, 나가려면 갑자기 화장실 가고 뭐 시키면 갑자기 화장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다면서 고치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그리고 처자식보다 시가가족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제일 실망스럽습니다. 아이를 친정엄마가 봐주시는데 평일날 그냥 아예 데리고 계시고 주말에 데려오는데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월 100만 원 용돈 드리지만 기존에 친정엄마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저희 때문에 봐주시는 겁니다. 집안일을 너무 안 합니다. 1~2주에 분리수거 및 쓰레기 버리기와 가끔 거실 정리, 나머지는 시켜도 잘 안 해요. 사건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4단계라고 하지만 그래도 다 모이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이런 거에 좀 예민합니다. 저도 아직 백신을 맞지 못했고 아이도 어리니까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 또한 코로나 감염 위기가 3번 정도 있었고 신랑도 1번 정도 있습니다. 시가도 몇 번 위기가 있었죠. 아직 생신까지 2주가 남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내일 모여서 밥을 먹자고 합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들은 터라 저는 좀 당황했죠. 집이 애 때문에 어질러져 있고 화장실 청소도 안 되어 있고 현관도 지저분하고 쓰레기랑 분리수거도 못해서 잔뜩 쌓여있고 빨래도 해서 빨래 개야 하고 진짜 앞이 캄캄했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 부부와 아이들, 어머님이 본인 집이나 시누이 집에서 하자고 했지만 일전에 신랑이 아버님 생신은 시누이 집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하자고 한 터라서 신랑하고 미리 이야기가 된 터라 저희 집에 오시라 했습니다. 음식도 어머님이 저희 힘들다고 사서 먹자고 해서 대게와 회를 사서 집에서 먹기로 했어요. 저는 집에 시가 식구들 온다는 게 불만이 아닙니다. 다만 저도 여자고 시가 식구들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려는 것도 압니다. 저도 편안히 놀다 갔으면 좋겠어요. 저를 배려해주려는 게 보이는데 왜 싫겠나요?
그럼 저도 미리 집을 치워놔야 식구들이 오면 바로 먹고 놀러 갈 수 있겠죠. 당일날 일어나서 얼른 아침밥 차리고 다 먹고 나니 신랑이 또 피곤하대요. 그냥 9시, 10시 늦잠 잤는데 밥만 먹고 애 조금 봤는데 툭 하면 피곤하답니다. 그럼 저는요, 똑같이 일하고 온 저는 안 힘들고 안 피곤한가요? 미리미리 빨리 좀 치우자 하는데 자꾸 피곤하다, 자게 해달라 해서 결국 저는 3시 반까지 다 치우기로 약속을 받아내고 쉬게 해줬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계속 애 보면서 주방 청소하고 바닥 청소하고 그 와중에 애가 응가를 3번이나 하고 땀이 많이 나서 목욕을 3번이나 시켰어요.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요. 제가 정리를 잘 못하니까 신랑이 빨리 일어나서 정리 좀 해주길 바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신랑은 일어나지도 않고 3시 25분에 일어나더라고요. 3시 반까지 다 치우기로 했는데 5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피곤하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냅뒀어요. 저는 신랑이 눈치껏 이제 좀 쉬었으니까 얼른 치울게 할 줄 알았는데 또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제 친정 쪽 일이나 행사면 제가 좀 더 신경 쓰고 몸 안 사리고 이것저것 좀 더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 생각하고 시가 쪽 행사면 신랑이 좀 더 부지런을 떨어서 나서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신랑은 피곤하다고 집도 안 치우고 애도 안 봐주고 자고 있고 저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허리도 아프고 몸이 만신창이인데 늦게 나와가지고 또 화장실에 들어가니 눈꼴 시렵더라고요. 신랑이 20분 정도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신발장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저한테 나 신발장 청소 다 했다 라고 하는데 저도 오전부터 안 쉬고 계속 일하고 있고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기분이 나빠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라고 해버렸죠. 예, 3시 반까지 다 치우기로 했는데 벌써 4시더라고요. 제 기분에 제가 그런 소리 하면 신랑이 에이 왜 그래 이제 빨리 치울게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적당히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정한 약속까지 깨고 저는 정말 실망스러웠는데 계속 짜증을 내고 결국 서로 말다툼하다가 미친년아 입 다물라는 이런 말이 오가고 아이는 잠들었다가 놀래서 울면서 깨고 처갓집 올 때는 뭐 하면서 내 친구나 시가 싣고 온다고 하면 표정이 그따구니 어쩌고 이런 말을 짓거리는 겁니다. 더 이상 듣기도 싫고 이 상황에 있기 싫어서 아이를 안고 나가려는데 저를 밀치고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오늘 엄마 생신인데 꼭 이래야 하냐 라고 저한테 소리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어머니 생일이면 본인이 조금 더 신경 쓰고 더 잘하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결국 몇 번 실랑이 끝에 집을 나왔지만 갈 곳이 없어서 무작정 나와서 한동안 돌아다녔어요. 친정이 근처지만 차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동생한테 살짝 연락해서 애기 물이라도 얻어가려고 했었는데 그새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집 나갔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결국 일이 더 커져서 저도 자초지종 설명하고 나니 친정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신랑한테 아니 너도 뭐 잘한 거 없구만. 근데 너는 왜 애한테 욕까지 하냐고 난리가 났지만 아버지는 환갑이니까 가야 한다. 사돈 평생 한 번 있는 환갑 잘 치르라고. 한 남기지 말고 돌아가라 해서 결국 돌아갔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미안하다는 말은 하나도 없이 싸운 거 티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것은 일단 우리 다툰 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 일단 어머니 생신이니까 표 안 냈으면 좋겠다 라고 좋게 말할 수 있는데 저한테 굳이 톡 쏘아붙이고 싶었을까요? 그 와중에 제가 씹고 가니까 또 저 신발년이 하면서 욕을 합니다.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무슨 일 있냐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울어서 퉁퉁 부어가지고 생신 다 치르고 다 집에 가고
역시나 정리 하나도 안 하고 방에 처박혀가지고 애는 안 봐주고 혼자 폰 보고 놀기만 하고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 안 치우면 애가 걸려서 넘어집니다. 애를 담보로 저는 위험한 것은 안 하고 싶어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이 아버님한테 연락을 했는지 시가에서도 톡으로 연락이 와서 왜 싸우냐고 싸우지 말고 잘 살라고 하는 내용이 왔는데 왜 제가 기대했던 내용이 아닐까요? 신랑이 저를 막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시아버지가 아들 며느리 손주 있는 데서 어머님한테 꼴보기 싫다며 내 눈앞에 보이기만 해 라고 막말하는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정말 이대로 갈라서야 할지 아이를 생각해서 참아야 할지 현실성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에게는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갓 성인 된 동생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말을 잘 안 듣던 저와는 달리 동생은 고등학교 전까지 한 번도 부모님 속 썩인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착했어요. 동생은 초중고를 아주 힘들게 보냈어요. 우선 저희 엄마는 동생을 낳은 후 산후 우울증에 걸려 집안이 무너져가기 시작했어요. 맨날 병원에 가서 병원비에 돈을 다 쓰게 되고 가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아빠도 많이 괴롭히고 바람도 피고 저와도 매일 싸웠어요. 동생이 초등학생일 때 동생은 축농증을 앓아 코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 그리고 엄마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아 빨래가 안 된 옷을 입어서 옷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대요. 땡땡땡의 저주라면서 동생이 만졌던 물건은 더럽다며 다들 피했대요. 동생은 크게 트라우마가 생겼고 엄마 아빠가 아무 조치도 취해주지 못한 게 속으로 상처가 됐나 봐요. 저는 이때 고등학생이었고 알바하거나 밖에서 놀거나 고3 때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는 등 상황을 잘 몰랐었어요. 동생이 중학생 때 엄마가 또다시 바람을 피웠고 저는 알고 있었지만 집안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엄마의 행복을 위해 아빠에게 말하지 않았고 동생은 아빠에게 말을 했어요. 이때 아빠가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하시고 계속 직장을 구하는 중이셨거든요. 저는 제가 알바하던 식당을 이어받아 식당하기를 권유해서 집을 팔아 식당을 사게 됐고 엄마는 외할머니 댁에서 따로 지내게 되었어요. 너무 준비도 없이 시작해서 그런 건지 제가 알바할 땐 잘 되던 장사가 점점 안 되고 아빠는 뇌종양에 걸려 수술하게 되어 갓 성인이던 제가 잠시 식당을 운영하는 등 알바 쓸 형편이 되지 않아 중학생이던 동생이 식당 일을 돕다가 잦은 실수를 하게 되어 손님들에게 욕을 먹고 새벽까지 일하느라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등 모두가 멘탈이 나간 시기에 저희 엄마는 외삼촌에게 손찌검을 당해 돌아가셨어요. 정말 모두에게 악몽 같은 시기였어요. 저는 이 모든 게 사업을 권유한 제 탓 같고 동생은 아빠에게 바람핀 사실을 말한 탓이라 생각했대요. 이때 저는 죄책감에 시달려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가족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돈만 미친 듯이 벌었고 아빠는 식당을 팔기 위해 노력하며 우울함을 못 참아 계속 혼자 밖에 돌아다니느라 동생 홀로 외로이 지냈나 봐요. 이때부터 동생이 우울증에 걸려 성격이 변했어요. 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어서 수도 없이 자퇴를 하려 했고 외할머니와 아빠는 졸업만이라도 시키려고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매일 학교에 사정사정하고 동생 설득시키고 타일렀는데 눈 동그랗게 뜨고 눈에 힘을 주며 하나하나 말대꾸하고 가족들에게 엄청 덤볐대요. 아빠는 엄마의 우울증으로 인해 평생을 스트레스받아 신장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이제는 동생이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세요. 동생은 코로나 아니었으면 못했을 졸업을 간신히 하게 되고 전문대에 붙었지만 재수를 하겠다고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알바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 집에서 지내다가 아빠랑 싸우면 외할머니 집에 가서 외할머니랑 싸우면 다시 아빠 집으로 오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갑자기 아빠에게 워홀을 보내달라며 대학 등록금 대신 내달라고 했대요. 아빠는 당연히 반대하셨어요. 여기서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미친 듯이 일만 하다가 안정적인 삶이 그리워 빨리 결혼을 하게 됐고 저의 남편은 제 가족의 아픔을 알고 자기가 먼저 도와주려고 하고 제 친정을 저보다 더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귀인을 만났지요. 동생 고3 때 비싼 학원도 보내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이번에 워홀도 다들 반대하는데 제 남편만 자기가 지원해 줄 테니 꼭 보내라고 가서 고생을 해봐야 뭔가 얻는 게 있을 거라고 했어요. 동생은 아빠가 반대해서 기분 나빠하다가 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 아빠에게 당당하게 카드를 반납했대요. 밥 굶지 말라고 주는 카드고 동생도 평소에 많이는 안 쓴대요. 아빠는 무시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저는 아빠에게 다신 카드 되돌려주지 말라고 하고 제가 동생에게 워홀 준비하라며 용돈을 보내줬어요. 제 남편이 동생 이력서 검토하고 이것저것 숙제를 주는 등 푸시를 했고 동생은 계속 이것들을 지키지 못해 실망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저녁에 화상 면접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언도 해주고 응원을 해줬는데 시차가 안 맞는 것 같아 수상해서 저녁에 다시 출궁하니 사실 거짓말이었대요. 저희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뭔가 진행되어 가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다네요. 그리고 아빠 몰래 허락도 없이 아빠 카드를 도로 가져가서 머리 자르고 쇼핑하는 등 20만 원어치를 썼고 아빠가 반납할 땐 언제고 왜 또 가져가냐 했더니 자기 출국하기 전까지는 좀 쓰자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과 싸워봤자 스트레스만 받으니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끙끙 앓고 계시더라고요. 필요한 거에 쓰는 건 언제든 오케이지만 동생의 당당하고 뻔뻔하고 예의 없는 태도, 눈 똑바로 뜨며 말대꾸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속이 끓으시나 봐요. 아빠랑 싸우고 외할머니 집 가면 손녀한테 다 해주시는 외할머니조차도 속 터져 미치려고 하세요. 할머니가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다 어지럽히기만 하고 정리정돈 절대 안 하고 눈 크게 뜨며 말대꾸하고 대든다고요. 저도 얘기 들어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착하고 가족한테 잘했던 동생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무리 아빠가 남들만큼 금전적으로 해주지 못했고 아빠 일을 돕다가 힘든 시기를 보냈다 쳐도 사실 온 가족이 힘들었고 저희 아빠가 누구보다 가장 힘들었을 텐데 여태 고생만 하신 아빠가 더 이상 스트레스 받았다가는 신장이 망가지게 되어 제가 생체이식 해드릴 생각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동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생이 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먹어봤는데도 아직도 가끔 불안 증세가 있다 해서 심리상담 센터도 보내줘보고 힐링하도록 외국 여행도 보내줬었는데 이건 우울증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직 뭘 몰라서 개념이나 예의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아빠랑 할머니가 항상 참고 받아주시니 발 뻗을 때가 있어서 이러는 것 같아서 제 남편 말로는 무조건 독립시켜야 하고 가족이 절대로 참거나 받아주면 안 된다는데 막상 저희 아빠랑 할머니는 어떻게 그러냐면서 우울증이 도질까봐 다 참고 계세요. 워낙 또래에 비해 미성숙해서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세요. 억지로 내보낸다 해도 동생은 삐져서 다신 가족 안 볼 테고요. 뭐가 맞는 걸까요? 그냥 빨리 워홀에 갔으면 좋겠는데 이력서 쓴 거 보니까 솔직히 못 갈 것 같아요. 가더라도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올 것 같고 동생이 힘들었던 만큼 저희 가족이 좀 더 동생을 이해하고 인내하는 게 맞는 걸까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17살 성인대 유학 가기 위해 중학교 졸업 후 검정고시 졸업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하며 해보고 싶던 알바도 해보며 지내던 와중 저희 어머니가 주민자치회에 잠깐 일하게 되며
그곳에서 한 카페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분께서 서로의 가족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일하는 얘기와 제 얘기를 들으시곤 나이에 비해 성숙한 것 같다며 자신의 카페에서 마감 근무자를 채용하는데 면접 보지 않겠냐고 하셔서 면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면접까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서 면접 당시에 정직원 채용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얘기를 듣곤 저희 어머니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면접 봐달라 부탁하셨고 저 또한 뽑힐 리 만무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아하게도 제가 뽑혔고 저는 정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알바인 줄 알고 지원하였습니다. 작은 동네 카페였지만 다른 지점이 몇 개 더 있는 큰 카페라 하여 경력도 나이도 어린 저를 뽑아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초급자라는 이유로 무급으로 일주일간 일을 나왔고 인수인계를 담당하시는 대표님과 팀장님은 번갈아가며 저를 교육하셨는데 두 분 일하시는 스타일이 달라 초급자인 저에겐 더욱 헷갈렸습니다. 바로 윗 상사이자 교대자인 주임님은 번호는커녕 이름도 간신히 알았고 대표님은 교육하신다면서 개인 업무를 매장에서 30분에서 1시간 하시다 퇴근하셨습니다. 이 매장은 동네 카페라 단골 손님들이 많은데 각 손님마다 취향이 달라 그 취향을 맞춰 음료를 준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단골 손님이 누군지 알려주거나 취향을 알려주는 사람 없이 혼자 일해서 더더욱 컴플레인과 타박은 이어졌습니다. 교대하는 주임님은 일처리가 너무 산만하여 기본적인 바 정리가 안 되어 있어 청소만 한두 시간이었고 재료들도 안 채워져 있어서 그것들 채우고 정리하는 데만 근무 시간을 쏟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하나 혼나가고 여쭤보며 한 번만 묻고 습득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 내용 메모하고 근무 시간 외에 매장 찾아가서 손님들 파악하고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주임님께 여쭤보며 빠르게 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여 전 근무 4시간 동안 재고 파악, 우유, 발주, 쿠키 제조, 전반적인 매장 보고는 물론 제가 그림 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있다는 말에 디자이너와 인스타 관리도 맡았습니다. 그림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 대표님께선 지인 중 문화 컨텐츠 회사 대표님과 디자이너분을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항상 저에게 일을 못한다며 꾸짖으셨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스니씨, 내가 궁디팡팡할 때부터 봤는데 이제는 다 큰 아가씨라 그러지도 못하겠네. 옛날에 게이 직원이 있었는데 난 몰랐지. 바가 좁으니까 내가 엉덩이 치면서 나오라 했거든. 나 소름 돋았잖아. 그 손길 느꼈을 거 아니야.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지. 남자는 바람 피는 게 본능이야. 이런다구나. 제 사진 마음대로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곤 스니씨 올리니까 좋아요 많이 찍히던데 손님 사진 찍어서 단톡에 올리고 진상이라 한다거나 배를 쿡쿡 찌르고 헤드락을 걸고 어깨를 툭툭 치고 이건 미투 아니에요 라며 듣기 거북한 언행과 행동을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면접자들 얼평을 하며 실물과 사진이 다르지 않냐며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주임님이 퇴사 후 제가 오픈 근무자가 되었을 때 저는 제가 가장 선배가 되었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근무 시간 외에 커피 공부와 서비스를 공부하고 핸드드립, 라떼아트를 연습하였습니다. 때문에 손목은 염증이 났고 지문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아신 대표님은 손목 갖고 유난이다 라는 식이었고 지문에 관해서는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손목 보대를 하고 오는 날이면 굳이 해야 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노력의 결과고 제 자의였으니 괜찮다 하지만 문제는 월급과 휴게 시간이었습니다. 주 5일 9시간 근무에 세전으로 150만원, 디자인 비용 5만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2건에서 4건의 디자인을 했고 원두봉투, 홀더컵, 신문 광고, 음료 배너, 텀블러 등 다양한 디자인을 했음에도 한 건당 5만원이 아닌 한 달에 5만원이었습니다. 150만원 월급은 주유수당 빼고 최저시급 기준으로 해도 한참 못 미치는 월급이었습니다. 또한 오픈으로 바뀐 후 손님 얼굴 알려준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을 갖지 않게 하셨고 알려준다던 대표님은 제 근무 시간 내내 외출 중이셨습니다.
오픈 후 2주간 점심시간도 없고 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점심 식사 시간이 뒤죽박죽에 대표님 개인 사정으로 점심시간 없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저는 이 점을 어머니와 상의했고 이때까지 19살이었던 저는 어른 대 어른이 해결하는 것이 합당할 거라 생각하여 친분이 있던 대표님과 어머니가 협상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9시간 근무하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170만 원 중후반이지만 협상 후 오른 월급은 160만 원이었고 대표님의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포구에 대표님께서 비 오기 전 박스를 치운다 하신 걸 안 하셔서 저 혼자 제 키만한 박스를 손목보호대를 하며 30-40개를 치웠고 겨울이었던지라 속옷까지 젖고 추워서 5분 거리인 집에서 옷만 갈아입고 오겠다는 말에 자신의 커피를 내려달라며 안 된다 하셨고 점심시간까지 밀어버리셨습니다. 저는 속옷까지 쫄딱 젖은 채로 근무해야 했고요. 인사는 모조리 무시하시고 근무에 대한 보고도 무시하셨고 컴플레인 들어오면 무조건 저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모두 아시는 어머니는 부모 동의서를 써주지 않으셨고 대표님은 어차피 형식적인 거라며 없어도 상관없다 하셨습니다. 전 일이 미숙하다는 탓에 2박 3일 여름 휴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스트레스와 컨디션 악화로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하루 쓰겠다고 하자 결국 미팅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제가 한부모라는 점까지 들먹이며 쓰니 씨가 대표라면 내 입장이라면 한부모, 검정고시생과 대학생, 경력자 누구를 뽑겠어요? 내가 쓰니 씨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솔직히 쓰니 씨 같은 스펙에 어디 가서 이런 대우 받을 것 같아요? 사회 통념상 최저시급 주휴수당은 알바생이나 챙기는 거다. 쓰니 씨 주제 파악을 잘해야 한다. 어떻게 쓰니 씨가 나한테 최저시급을 운운하며 계산기를 두들기죠?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애사심으로 회사를 다녀야지. 직원이면 추가 근무할 수도 있고 늦게 퇴근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다 계산기 두들겨요? 실망이네요. 어떤 직원이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 다 받아가며 일해요. 자신의 포지션을 아세요. 남들보다 편하게 일했다고 생각 안 해요. 법대로 시급, 주휴수당 받고 싶으면 전해준 코로나 수당 나라에서 준 거 자진 신고하여 150만 원 나라에 환급하던가요. 점심시간에 밥만 먹고 오면 안 되나요? 1시간 굳이 꽉꽉 채워야 해요. 누가 쓰니씨 같이 점심시간 꽉꽉 채웠어요. 어머니가 최저시급, 주휴수당, 휴게시간을 다 가져야 한다는데 같은 생각이에요. 쓰니씨가 200만 원 가까이 받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쓰니씨를 위해 감수한 것들 후회된다 하셨고 한 번 본 제 남자친구까지 들먹이며 인상 별로라고 헤어지는 게 좋을 거라고 쓰니씨를 위해 하는 말이고 자신의 말을 들어서 나쁠 것 없을 거라며 비아냥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차별은 이어졌습니다. 퇴사를 결심했지만 근무 시간을 줄이고 업계 지인을 더 소개시켜준다는 말에 넘어가 몇 개월 더 일을 했지만 근무 시간 6시간 반 동안 점심시간 없이 일하며 차별과 갑질이 이어졌고 지인 소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임용 계약서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 하락을 변명삼아 일회용컵 재사용과 제빙기 세척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며 곰팡이가 필 때까지 미루었고 바닥에 떨어진 원두 재사용 등 여러 위생적 문제로 인해 매일 커피를 테스트하던 저는 위염과 장염이 동시에 걸렸고 1년 6개월간 처음 변결을 사용하자 친구들과 놀다가 아픈 걸로 라며 일주일간 내내 근무자가 건강관리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쓰면 어떡하냐. 쓰니씨 때문에 내가 그날 고생 엄청 했다. 쓰니씨 때문에 내가 그날 다 캔슬됐다 라며 매일같이 타박하자 전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퇴사 후에도 디자이너로 일하라고 하셨지만 돌려 거절했고 그 후 더욱 대놓고 싫어하셨습니다. 자신이 디자인도 하게 해주고 지인도 소개시켜 주었는데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이 디자이너가 아닌 일러스트레이터라 공손히 말씀드리니 일러스트레이터는 만화가나 디자이너가 부수적으로 하는 일이라며 제 꿈을 낮잡아 보셨습니다. 그 후 1년 10개월을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실업급여 또한 제가 써야 할 서류를 몰래 자신이 써서 제출하곤 서류를 공유해달라 요청했지만 연락하지 말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저는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했고 근무 시간과 급여를 제가 실업급여를 덜 받도록 조작하여 제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여 최저시급, 퇴직금, 추가수당 미지급, 휴게시간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770만 원을 대표 측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이 카페 매장은 제가 다닌 매장 하나고 다른 매장은 모두 진작에 폐점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카페 공식 인스타에 저를 향한 공개 저격글이 제가 퇴사 후 2주 정도 후에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간 오픈 근무자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던 매장은 즐겁게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샵 오늘의 교훈, 샵 배은망덕이라는 게시물로 카페울에 제 키만한 크기의 TV에 인스타가 송출됨에도 불구하고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였고 제 얼굴을 대부분 아는 그 카페 손님, 카페에 자주 오시고 인스타를 언제든 볼 수 있는 저를 소개받으신 문화 콘텐츠 회사 대표님, 디자이너님께 제 이미지와 명예를 실추시킨 거나 다름없다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시점에서 그 게시물은 한 달도 넘게 올라와 있었으니 저를 아는 분들이 그 게시물을 확인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제가 그 게시물을 확인했다 말하자 바로 삭제하셨고 바로 음료 배너 게시물을 올리며 평소 쓰지 않던 샵 역시 샵 전문가 샵 손길짱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였습니다. 저는 저의 비즈니스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저를 아시는 손님분들께서도 제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전 마지막 정으로 임용 계약서와 부모 동의서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제 이미지와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무언가를 잘못한 걸까요? 제가 정말 배은망덕한 걸까요? 정말 사회생활이 이런 걸까요? 저 아직 19살이고 50대 회사 대표님한테 공격받을 정도로 잘못한 걸까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